현재 이직을 준비 중이거나 경력직 면접에서 자꾸 떨어지는 분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회사를 처음 지원하는 것도 아닌데 여전히 면접은 두렵고 신입 때 어떻게 합격했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하지 않으신가요? 저도 과거에 이직을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분명 회사를 다녔는데 뭔가 내세울 만한 전문성이 부족한 것 같고 또 이전 회사에서의 경험이나 성과를 어떻게 어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런 고민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실제 면접장에서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고 이직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수년간 취업 컨설팅 일을 하면서 많은 이직 준비생들의 경력직 면접을 코칭했는데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지원한 회사와 직무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들이 몇 가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었는데요. 이 4가지 문제만 해결해도 경력직 면접에서 합격할 확률을 꽤나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보며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신감 없는 태도입니다. 흔히들 면접은 자신감이 절반 이상이라고 할 정도로 면접에서 자신감 있는 태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데요. 면접장에서 자신감 있는 태도로 면접을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 보이고 면접관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 자신감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지만 왜 자신감 없는 태도로 면접에 임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키울 수 있을까요? 취업 컨설팅을 하면서 이직 준비생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원래 말을 잘 못해서 자신감이 없어요. 너무 긴장돼서 말을 잘 못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고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 스피치 연습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물론 말하는 능력, 즉 스피치 능력 자체도 중요하지만 자신감을 키우는 데 중요한 것은 면접 내용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명확한 이직 사유가 있으신가요? 또 이전 회사에서 어필할 만한 성과나 결과가 정리가 되어 있으신가요? 또 지원한 회사에 대해 깊이 알고 계신가요? 이 질문들에 대해 시원하게 답을 내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스피치 연습을 한다고 한들 자신감 있는 태도로 면접장에 가기는 힘듭니다. 반대로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할 내용이 명확하다면 자신감을 갖는 것이 매우 쉬워집니다. 실제로 이직 면접을 코칭할 때 만난 수강생의 사례인데요. 그 수강생분은 스피치 학원을 다니면서 말하기 훈련을 했지만 막상 면접장에 가면 답변이 꼬여서 우물쭈물하게 되고 계속 낙방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해당 수강생에게 몇 가지 질문을 나눈 결과 지원한 회사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고 이직 사유도 명확하지 않아 그 지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후 그 수강생분과 함께 지원한 회사를 공부하고 이직 사유를 명확하게 정리하니 본인이 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해져서 그제야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갖고 면접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경력직 면접에서 떨어지는 이유 2번째는 부정적인 이직 사유입니다. 면접에서 진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다는 말에 이직 사유를 너무 솔직하게 말하다 보면 아무래도 부정적인 뉘앙스의 이직 사유를 말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예를 들어 이전 회사의 연봉이 낮아 현실적으로 연봉이 높은 회사를 가고 싶어 이직을 결심했다는 내용이라든지 상사나 동료와 업무 스타일이 맞지 않아 이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 하고 있는 일이 반복적이고 권한이 없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내용 등 사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이해되는 내용들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의 이직 사유를 말하는 지원자를 뽑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앞에서 언급한 이직 사유들이 개인의 불만이나 문제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떤 회사도 구성원의 니즈를 다 만족시켜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 회사에서의 불만이나 문제가 이직 사유가 되면 같은 문제가 새로운 회사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힘들게 경력직을 뽑았는데 또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할까봐 우려해서 채용을 꺼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직 사유를 말하며 절대 이전 회사를 비방하거나 이전 회사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직 사유를 어떤 식으로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이전 회사를 칭찬하며 더 높은 꿈과 목표를 위해 이직을 한다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과 목표를 지원한 회사나 직무와 연관시켜주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전 회사는 복지도 좋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일도 즐겁게 할 수 있었지만 금속 원자재 무역 업무를 하며 관련 자재를 다루다 보니 배터리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4차 산업혁명 시기 미래 에너지를 책임질 분야라는 생각에 제 무역 역량을 해당 산업과 회사 발전에 기여하는 데 쓰고 싶어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이전 회사에 대한 불만을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 보이지 않나요? 이전 회사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면서도 충분히 공감할 만한 이직 사유를 만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력직 면접에서 떨어지는 이유 3번째는 지원 회사 혹은 지원 직무를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직을 생각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회사를 다니면서 이직을 준비하는데요. 매일 회사에 출근하며 8시간 이상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몸은 이미 녹초가 되어버립니다. 그나마 주말을 활용해서 준비를 해보지만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직하려는 회사나 지원하려는 직무에 대해 깊이 생각하거나 공부를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 면접 내용 또한 이직하려는 회사와 직무에 대해 말하기보다 자신의 스펙과 경험, 성과에 집중하여 준비를 하게 됩니다. 또 경력직이다 보니 신입 때와는 다르게 업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회사와 직무를 조사하는 것을 등한시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직 면접 컨설팅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자신의 성과나 전문성을 어필하는 내용으로 면접 내용 대부분을 채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본인 이야기가 면접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원자는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꼭 우리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에 지원해도 무방하다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고 경험이 많아도 이직의 진정성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적은 시간이라도 투자해서 이직할 회사와 지원한 직무, 그리고 그 회사가 속한 산업군에 대한 공부와 조사를 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조사한 것을 면접 내용에 녹여냈을 때 그것이 내가 가진 경험과 전문성과 연결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력직 면접에서 떨어지는 이유 네 번째는 현업 출신답지 못한 말투나 용어 사용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경력직 지원자에게 기대하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현업 출신다운 말투와 용어 사용입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아직 회사 경험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용하는 현업 용어나 말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면접관들이 감안해서 듣지만 경력직의 경우 현업 출신답지 못한 말투나 용어를 사용할 경우 전문성이 떨어져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경력직에게 기대하는 바는 열정과 패기보다는 전문성과 안정성입니다. 아무래도 현업을 경험했다 보니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도 빠를 것이며 여러 이슈와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요 업무를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를 몇 가지 들자면 어떠한 성과를 언급할 때 땡땡땡 업무의 결과로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라는 표현보다는 땡땡땡 업무 결과로 매출이 30% 이상 늘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업무 성과나 결과를 수치화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현업에서 자주 쓰는 용어인 예를 들어 팀원들과의 협업 혹은 동료들과의 협업이라는 표현보다는 유관 부서와의 협업이라는 표현,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혹은 리스크가 발생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현업에서 많이 쓰는 그런 현장의 용어들을 사용하는 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3년 이내에 회사를 이직하는 사회초년생 분들의 비중이 많아지면서 경력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경력직 이직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성 있는 느낌을 풍길 수 있도록 현업 용어나 말투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경력직 면접에서 꼭 알아둬야 할 4가지 도움 되셨나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하는 실수들이니 현재 이직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예정이신 분들은 앞에서 설명드린 4가지 꼭 기억하셨다가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취업 면접에 도움이 되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